공유물 분할 수송의 노하우, 지분 경매로 고수익을 얻는 방법. 대부분 경매하시는 분들이 지분 경매는 이제 좀 꺼려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지분 경매가 여러 번 유찰이 돼서 가치만 떨어진다면은 같은 지분자에게 팔거나 혹은 뭐 내가 사거나 혹은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해서 현금 분할을 할 때는, 공유물 분할은 청구 소송을 하면은 서로 협의가 안 되면 현금 분할, 그러니까 경매에서 돈을 나누라 하는 식으로다가, 그는 뭐 판사라 하더라도 변경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물론 서로 이제 수정을 붙이고 서로 이제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는데, 합의가 안 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뭐 일부러다가 공유물 같은 경우 공유자가 많은 경우 지분을 여러 번 떨어져서 유찰이 돼서 투자 수익이 많으면 지분으로 경매를 들어가서 나중에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해서, 예를 들어서 길 옆이 땅을 전부 자기가 달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도저히 공유물 분할 협의가 안 되게 그렇게 해가지고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판사는 그걸 어쩔 수 없이 현금 분할해서 각각 나눠 가지라 이런 식으로 이제 판단을 하게 되면, 제가 이제 좀 정리를 해놨는데 한번 이 중요한 사항이라 요거는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처분이나 변경은 공유자 전원이 동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관리는 이제 과반수가 초과하든 뭐 관리에 관한 그런 권한이 있는데, 점유는 2분의 1 지분이 초과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분의 6이라든가 100분의 50이라든가 이렇게 지분이 반을 초과해야 돼요. 절반을 가지고 있다면 이 점유에 관한 권한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가 점유한다면 또 상대편에서 50% 2분의 1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이 점유에 관한 권리를 가지고 이렇게 또 소송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분에 관한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계약 시에 55%나 60% 지분을 가진 사람이 단독으로 와서 계약한다면 그것은 유효합니다. 그러나 지분이 40%나 30% 가진 사람이 혼자 와서 계약을 한다면 그것은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는 지분율에 무관하게, 하지만 지분율은 상당히 공유물에 대해서 관리나 이런 것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물론 불법 점유에 대한 인도 청구는 지분율에 따르지 않고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여기 제가 도표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한번 보도록. 낙찰 지분이 2분의 1 초과하면 보유할 권한은, 보존 권한은 있습니다. 또한 관리 권한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이제 보존 권한이 있지만 관리 권한은 없습니다. 2분의 1 초과하는 사람이 관리 권한이 있습니다. 거기다. 그런데 2분의 1 미만이 되면은 보존 권한은 있지만 관리 권한이 있습니다. 상대편에게 관리 권한이 있고 2분의 1 넘은 사람이 보존 권한이 있습니다. 또 2분의 1이다. 딱 서로 지분이 2분의 1이다. 이런 경우는 보존 권한은 있지만 관리 권한은 없습니다. 여기도 공유자도 보존 권한은 있지만 관리 권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서로 뺏기는 그러한 경우가 발생하는데, 결국은 이런 경우 합의가 안 되면 공유물 분할 청구소를 통해서 합의가 안 되면 현금 분할로 이렇게 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억짜리가 뭐 5억으로 떨어졌다. 그러면 나중에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해가지고서 전체를 경매해버리는 하나의 물건으로 됩니다. 그러면 10억짜리가 5억짜리까지 떨어질 정도로다가 이렇게 유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마 7, 8억에 낙찰이 될 줄로 압니다. 그러면 5억에 낙찰을 받았다면 7, 8억 그 갭을 자기가 이제 소득으로 이렇게 차지할 수 있는 겁니다. 위에서 설명했지만 절반 혹은 절반 이하는 부동산 인구와 청구가 불가능하고, 공유물 분할 청구 시는 통상 그 현물을 가지고서 분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현물 분할이 안 되고 서로 조정이 안 되고 합의가 안 되면 환가 분할, 즉 현금 분할을 합니다. 이제 토지가 이렇게 있다면 이것을 두 사람이 가졌다면 반을 나눠라 이런 식으로 분할을 하라고 하는데, 한 사람이 도로변 좋은 곳을 이렇게 차지하겠다 하면 협의가 안 되면 나중에는 현금 분할, 경매를 해서 돈으로 나눠 가지라 그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공유물 분할에 관해서는 민법 260에 나와 있는데, 뭐 이거는 판사라 하더라도 변호사라 하더라도 누구라고 해도 이거는 불민율입니다. 서로 조정이나 합의가 안 되면 현금 분할이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뭐 변호사도 필요 없이 여러분들 초보자들도 누구나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공유물 부담에 대해서는 민법 266조에 나와 있고, 뭐 예를 들어서 그 공유자가 지분을 포기한다.
이런 경우에는 그 상속자가 없으면 다른 공유자들한테 지분율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또 공유물 분할을 5년 안에 걸쳐서 서로 분할을 하지 않기로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또 갱신을 하더라도 5년을 넘지를 못합니다. 또 부합한 물건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제 부합 중 여러 가지 이제 있는데, 이것은 그냥 한번 넘어가기로 하고 신뢰를 들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공유물 분할은 통상 이제 소멸주의를 원칙으로 해서 이제 나중에 공유물 분할할 때 깨끗하게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법원에 따라서 인수주의를 택해서 인수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신뢰를 들어서 한번 경매 물건을 가지고 우리 그 회원들이 공투로다 입찰했던 물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 타경 이 청담동 아파트인데, 이것도 이제 우리가 차순위가 됐었는데 6억 1,300에 이렇게 그 감정가가 나왔는데, 나중에 이건 실제 이렇게 나왔지만 실제 시세가 많이 비쌉니다. 많이 비싸서 실제 이것은 뭐 24평짜리가 이렇게 실제 한 25억 이렇게 가는 이런 물건입니다. 그래서 이 시세 차익이 있어가지고서 뭐 이거 이렇게 쓴 사람도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입찰을 할 때 뭐 한 30명 입찰해서 여기는 12명 입찰했지만 그 입찰하는 사람 대비 그래도 어느 정도 남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쓰다 보니까 차순위가 되는데, 이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반 지분이 실제 이거는 유튜브 실거래가를 보면은 여기 안 나오는데 한 25억 이상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6억이라 해도 둘이 하면 12억인데 예를 들어서 25억에 22억이나 23억에 낙찰된다면은 그 나머지 그 차익분을 수입으로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유물 분할도 조금만 신경 쓰면 초보자가 아니라면은 쉽게 할 수 있고, 이런 건 필수적으로 소송을 한번 해야 되고 또 공유자와 한번 다퉈야 되는 그런 상황은 있지만, 서로 협의가 되면 뭐 그 사람한테 팔던가 혹은 내가 사던가, 안 되면 공유물 분할을 통해서 현금 분할을 하게 되고, 예를 들어서 땅 같은 경우는 둘이 뭐 협의가 돼서 딱 반으로 나누자 이렇게 되면 쉽게 끝나는 것입니다. 실제 공유물 분할을 통한 그 공유자 뭐 우선 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공유자가. 그러나 그거는 뭐 나중에 할 때나 할 망정 실제 필요하고 가치가 있는 거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공유를 이렇게 그 물건을 가지고서 시세 차익을 많이 얻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공유물 분할에 대해서 경매가 나오면 한번 세심 있게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